안녕하세요. 인생이막을 더욱 건강하게 보내시는 똑똑한 시니어님들. 오늘 아침에 과일 드셨나요? 사과 한 조각, 바나나 한 개, 달콤한 포도 한 송이.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과일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이 갑자기 오른 경험 있으십니까?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내과학회와 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니어가 피해야 할 과일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그런데 포도가 시니어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2024년 12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은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포도당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도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이 포도 2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평균 80에서 15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열알 이내로 제한하시고 식후가 아닌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도를 드신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셔서 혈당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도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한 송이씩 먹었는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처럼 과일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아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선호하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2024년 11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1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만성 콩팥병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치료받은 70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보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바나나 2개씩 드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부정맥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원인을 찾아보니 과도한 바나나 섭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으시다면 하루에 반 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파인애플, 특히 여름철에 많이 찾으시는 과일이죠. 하지만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효소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시니어분들이 파인애플을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 성분은
위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보고한 사례를 보면 75세 여성 환자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파인애플 주스를 마시던 중에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관절염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와 아스피린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인애플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만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파인애플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소량만 드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또한 파인애플을 먹은 후에 속이 쓰리거나 아프시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파인애플보다는 다른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망고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열대과일이죠. 하지만 망고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2024년 9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망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망고에 들어있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은 온나무와 같은 계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망고는 당분 함량도 매우 높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24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6개와 같은 양입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에서 보고한 사례를 보면 68세 남성이 망고를 처음 드신 후에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까지 겪어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망고를 드신 적이 없었는데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드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셨지만 만약 치료가 늦었다면 생명에 위험할 뻔했다는 의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망고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망고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한 조각 정도만 드시고 30분 정도 기다려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망고를 드신 후에 혈당을 측정해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고의 껍질에는 특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깨끗하게 벗기시고 드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감입니다. 가을 대표 과일인 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과일이죠. 하지만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감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위장에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위석이라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이 감을 공복에 많이 드시면 위석이 생겨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은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미 변비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치료받은 72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보면 가을철에 건실을 매일 3-4개씩 드시던 중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안에 지름 5cm 크기의 위석이 발견되었고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감의 타닌 성분이 위산과 반응해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을 어떻게 드셔야 안전할까요? 먼저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 1-2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특히 건시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감을 드시면 타닌의 농도를 낮출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감을 드신 후에 속이 아프거나 더부룩하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감 대신에 배나 사과 같은 다른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5가지 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
바나나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파인애플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망고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감은 위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이 과일들이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해주는 소중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변하기 때문에 젊을 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시고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 중에서 평소에 자주 드시던 것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작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시니어분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이막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